무슨 소리죠 이게? 그 예산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냐? 뭐 큰일 나볼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적어놓은 걸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음이 너무 힘들고요. 용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보면 헌법 불합치 잠정 적용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 입법 형성권 존중과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표현들을 판결문에 되게 많이 썼는데요. 이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네요. 무슨 소리죠 이게? 간장공장 그것보다 더 힘든 발언이 돼서요. 앞으로 좀 이걸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발음 테스트를 하면 아주 좋을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가 되게 어렵죠. 특히나 이제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 때 뭐 누구한테 제일 많이 힘을 실어주냐면요. 특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때 이게 아까 말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항변은 돈이 많이 들어. 돈을 어쩔 거야.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 돈 얼마 드는지 너희 모르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돈 얼마 드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몇 명인지, 뭐 서비스 시간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전문이야.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쪽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숫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판사들한테 먹히는 그런 항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할 때 저희가 우리가 그래 도대체 그럼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며 그 예산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냐? 막 국방비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감당할 수 없을까? 뭐 큰일 나볼까? 큰일 나볼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검토할 수는 없고 예산 전문가 나라살림연구원 통해가지고 이제 뭔가 해봤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게 맞기는 맞지만 대한민국 OECD 국가에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돼서 예산안은 정말로 OECD 국가 중에 꼴찌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비 다 해도 그 정도 늘리는 거가 그렇게 엄청나게 문제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구차한 변명 같은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돈 얘기 계속 그렇게 재정 항변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존재가 구차하게 되는 거죠. 시민을 구차하게 만들도록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애초에 이렇게 장애인들은 이렇게 많이 있고 노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애초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애초에 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항목들이라던가 이런 게 지원 서비스가 많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뭐 답변을 드리자면 이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다르게 특히 장애 쪽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판정 체계가 질병 쪽으로 판정을 합니다. 의료 체계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 주기 위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딱 치료에 대한 목적에 국한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 경우를 살펴보면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 어디가 정해져 있냐면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면 최소 기본 예를 들어서 40시간 이상은 무조건 필요해 하면 40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시간의 규모는 인간으로서 삶을 누리려고 하면 그 시간만큼 있어야 돼. 근데 그 특정한 스페셜한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60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하루에 48시간을 받습니다. 하루에요? 예, 24시간에서 48시간을 받는다는 건 하루에 2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의료 체계로 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하면서 1등급부터 옛날에는 14등급까지 지금은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구간제로 해서
하루 8시간이 비에게 지원해 줍니다. 예, 그것도 한 명이. 8시간 동안에는 삶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것들은 딱 의료적인 체제로 기준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나마 활동 지원은 좀 시간이 높은 것이 쉽게 표현하자면 일상생활 플러스 관계를 해결해라 라는 한 거고요. 장기 요양 제도는 그냥 생활에 필요한 생존. 그렇게 활동 지원을 하면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관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의 건강한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요양은 그게 안 되냐면 그냥 집에서 치료만 해 라는 차원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건강한 삶을 생각할 때 과연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뭐 하버드대에서 70년간 공부했는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친구, 관계라고 결국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게 활동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관련 서비스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서비스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현우 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영어 엄청 잘하세요? 아니요. 프리토킹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주 쉽게 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현우 쌤이 외국을 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제 당황을 하죠. 정상적인 루트로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민 왔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 나라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 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요? 정말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삶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불법 이민만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장애에 대한 지원들은 삶에 대한 지원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면 어떻게 되죠? 조험기관이나 의료적 영역이기 때문에 발음기관이나 말을 하면 장애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통역사라든지 어떤 간단한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들도 장애인계에서 바라는 것들도 삶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원 중심으로 조금 체계를 변환시키자라고 해서 선진국은 질병 분류 체계 플러스 건강을 이미 넣었거든요. 그런 분류 체계도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삶의 영역대로 얼만큼 불편한가. 아까 우리 프로가 근육이 살아있어 1%라도 살아있으면 이분은 옛날식으로 따지면 1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1%가 살아있든지 5%가 살아있든지 걷지 못하거든요. 자, 발달적 영역으로 가면 옛날에 3급 장애인이 IQ가 70까지였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72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어쩌죠? 낮출 수도 없고 IQ 7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IQ 1 차이 때문에 삶의 지원의 방식이라든지 고민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금 그 질문 속에서는 이 부분으로 좀 답변이 될 듯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체계는 장애 인권 관련된 사회복지 체계는 욕구 중심이 아니고 재정 중심으로 잘라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그 활동 지원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네.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그럼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황신혜님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시고 시와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저희 만나면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이제 요즘 시도 쓰시고 이제 수필도 이제 쓰려고 하시는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런 말들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적을 수 있지만 당신은 바로 적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를 옆에 누가 적어달라고 이제 깨어있는 시간에라도 다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황신혜님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이제 황신혜님이 이제 5분간 발언하실 때 있었던 건데요. 그 대목에서 모든 대리인과 이제 헌재 재판관님 누구셨는데 영광 백수 해안도로 1년에 2번이라도 영광 백수 해안도로를 석양을 볼 것입니다. 제가 그 멘트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렇게 여행도 가실 수 있고 그러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2달 동안 매일 오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정된 법으로 덜 힘들 것 같아서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로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오늘보다 다른 내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내일과 함께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3만 명의 우리 동지들이, 우리 식구들이 끝까지 1시간이라도 10시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앞당기게 끝까지 우리 이걸 놓치지 말고 깨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줄법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을 끌고 갑니다. 이 선례를 가지고 어쨌든 신청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면은 네, 하면 될지 이제 하나씩 쌓아 보려고요. 네, 일단은 서구청에서 서구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같은 상황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서구청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하나씩. 근데 이제 65세 미만인 분들의 경우에 딱 이 사안과 관련된 65세 미만이신데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동시에 중증 장애인이신 분들, 네, 그분들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요청이 오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황신혜님 같은 경우도 이제 형신혜님 같은 경우도 재판 이겨가지고 이겼어도 그거 하나하나 다 건건이 이렇게 따지고 확 움직이지 않는 이제 행정에 대해서 하나씩 따지고 기자회견하고 뭐 하고 해야지만 되는 상황을 저희는 이렇게 가끔 이제 변호사니까 가끔 보지만 현장에서 항상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치지는 않으시는지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도 저 너무 뭐라 그럴까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활동을 하시지? 생각 들었었어요. 처음 듣는 질문이어서요. 글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렇고요. 활동가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당사자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본인이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 삶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곧 우리의 삶들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은 또 환경대로 또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계층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1%밖에 남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 변호사님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다른 권력자들을 변호하지 않고 왜 낮은 계층의 분들을 변호하라고 하면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들, 같은 삶이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을 공유하다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원동력이라고 하면요, 그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고요.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나오면 뽑아주십시오. 저는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듯 합니다. 마지막 질문도 해도 되나요? 네. 변호사님한테? 네. 변호사님 질문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저요? 하실 생각이신가요? 동행에 이 사안과 관련돼서요? 아니요, 그냥 저요?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지역 유일해 공익 변호사 단체, 유일하지만 유일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정말로 지역 공변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간 지부를 꼭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학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황신혜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광주에 있는 분들이라도 다이다이 맞짱을 각 구청과 맞짱을 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만들었냐 하고 확인해 봤는데 유효한 개정안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가 않아서 개정안도 만들어 갖다 바쳐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황신혜님 같은 이런 당사자분이 자신의 이야기가 법정에 전달되는 거가 너무 벽이 높네. 벽이 너무 높네. 심지어 변호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벽이 너무 높네 하는 생각이 들고, 벽이 높고 이거를 또 당사자분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아무튼 너무 힘드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네. 법정에 들리지 않네. 근데 그 법정에 들리지 않는데, 법정이라고 하는 곳은 상징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가 항상 성명서에 쓰는데, 보편적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 법원에서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 있지가 않구나 하는 거를 진짜 깊이 느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벽들, 구조적인 벽들이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어떤 그 법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어떤 구조와 관련돼서 별로 힘없는 짱돌이긴 하지만 짱돌이 돼야 되겠다. 짱돌을 던져주실 당사자분들을 잘 만나려고 현장에서 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업들, 지역 공변,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지역 공변, 렛츠 구독!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우와!